저희가 준비한 이 제목의 이 주제 제목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또 대명,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 확실하지 않냐. 연임이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비교적 긴장감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첫 번째 토론에서 사법 리스크 얘기는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해명할 것까지도 없는 사안이고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이고 또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가치 있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OX 들어주십시오. 김두관 후보 O, 이재명 후보 X. 우리 당의 이제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또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데. 그리고 저도 오늘 저 토론회를 종종 봤는데 김두관 후보가 세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절대 선은 넘지 않는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 보였고요. 제 느낌상. 근데 저 부장차장님. 네.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라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의 공격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방탄 대표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개인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앞세워서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항상 이재명 대표를 꼬리표처럼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연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연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건의 이 기소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구심을 김두관 후보가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한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야당 대표, 더더군다나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 스케치를 잠시 만나봤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꽤 말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최근에 우 의장이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방송사법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약간의 제동을 걸어서 뭔가 새로운 합의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얘기에 이현정 의원님. 네. 수박본성 어디 가냐. 추전 장관이 의장 됐어야 된다. 이른바 개딸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걸 감안하라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사람들, 물론 강선우 의원이 썼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아쉽다 추미애 이런 글까지 썼어요. 기류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재명 이런 거 이야기하시던 분이니까 결국 지금 보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단순히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의 어떤 치열한 다툼을 중재하고 예. 협상하고 대화를 어떤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무소속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적을 이제 탈퇴를 해서 결국 무소속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국회가 관례로 만들어 놓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놓고 아마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고 또 이렇게 이 지지층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서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세 분한테 묻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을 하죠? 왜 정치를 하죠? 저는 결국은 이런 개딸이나 이런 지지층의 어떤 이야기만 단순 전달할 것 같으면 이분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협상하고 타협하고 뭔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조건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 시키지 뭐하러 지금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제가 좀 심한 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발 좀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 이걸 갖고 해야지 지지층이 비난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거기에만 따라가는 편승하는 저런 식의 주장은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과연 국회의원은 왜 하는지를 물을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이게 그때 이제 저희 채널A 보도로 나왔지만 비공개였지만 우원식 의장이 한 80몇 표인가요? 90표 가까이 국회의장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 이 사람들 이번에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사람들은 다 당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투표하고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그냥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이 세 의원 자체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정치가 결국에는 그 강성 당원을 보고만 하는 게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 만큼의 본인의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 자체는 일부 강성 당원들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로서 맞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여야가 이 부분에서 강행 처리의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여야가 좀 합의하고 한 발씩 물러나라. 예. 여당도 MBC 방문진 이사 이 선임 부분을 잠깐 보류하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방송법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잠깐 보류해서 예. 만나서 좀 협치된 어떤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것들이 욕먹는다면 정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맞지만 말하자면 이제 강선우 의원도 아쉽다 추미애 그래서 좀 본인도 좀 민망한지 삭제를 했잖아요. 예. 나머지 의원들도 강성 당원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예. 과한 표현들을 하는 것이니까 선거 국면에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뭐 선거 끝나면 또 안거해질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